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제 enforcement는 규제나 여기서 규제라고 나왔는데 시장 규제의 잠재력. 시장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잠재 가능성은 커진다. 언제?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평판 자본을 만들어냈을 때. 그 평판 자본을 만들었는데 있을 땐 좋지. 평판 자본을 만들어냈는데 단지 그 계약들이 평판 자본을 만들어내게 했던 그 계약들이 위반됐다면 언제든지 훅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평판 자본을 만들어냈을 때. 그지? 좀 이따가 추가 설명할게.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C로 가보자고. 아까 그랬지 C라고. 예를 들어 농부와 지주들은 여기서 농부는 소작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소작농 얘기했었지. 땅 주인이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러면 농부와 지주들은 발달시킨다. 평판을 정직에 대한 공정함에 대한 또 뭐야? producing high yield 높은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하는 demonstrating 보여주면서 그들이 be good at 잘한다. 그들이 하는 것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자 분사구문이야. 정직이나 공정함에 대한 평판을 발달시키는데 이게 만들어지려면 정직과 공정이 만들어지려면 높은 생산량 누가? 농부가 생산량을 많이 내고 지주들은 끊임없이 보여줘야 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잘한다는 거. 즉 뭐야? 땅 관리 잘해주고 이런 거겠지. In small, 작게는 close-knit farming communities. 아주 밀접한 관계의 농업 사회. 여기서는 아주 작고 밀접한 니트. 이게 니트가 니트웨어 할 때 그 뜨개질처럼 짠 거거든. 합치면 밀접한이야. 아주 작고 밀접한 농경 사회에서는 그 평판들이 아주 잘 알려져 있다. 이게 누가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야. 작은 농경 사회에서 농사꾼과 지주가 저기 김씨네 땅에다가 조씨가 농사를 지으면 그 동네 소문 다 나겠지. 그 땅 주인 김씨가 어떤 놈인지 그리고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조씨가 어떤 놈인지 소문이 다 났겠지. 그게 평판 자본이라고. 이게 어때? 좁은 사회일수록 더 쉽게 알려지겠지. 너 아까 연승이하고 승민이 평가한 것도 뭐야?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사이니까 그 평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까지 평판 자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그 다음에 B로 가서 시간이 흐르면서 땅 주인들은 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농부들을 by observing 관찰함으로써 그 보고된 산출량. 저 조씨가 농사를 잘 지어주고 있구만 이런 거. The general quality of the soil. 토양의 평균적인 일반적인 질 그리고 어떤 특이한 또는 극도의 행동 이런 것들도 잘 관찰함으로써 그 모니터링을 한다고 농부들. 계속해서 지주의 입장에서는 농부의 평판 자본을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그럼 어떻겠어? 내 땅에다가 농사 잘 지어주고 수익을 많이 내면 다음에 계약을 할 가능성이 어때? 높지. 근데 올해 맡겨놨더니 계약한 쳐봐. 내년엔 저 새끼한테 안 줘야지. 그럴 수 있잖아, 그지? 농부와 지주의 평판은 act as a bond. 결국은 유대감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야. 이 유대감이라는 게 뭐야? 계속해서 맡겨서 농사를 짓겠다 말겠다 이런 거지. 어떠한 성장 시즌에 재배 기간에 재배 시즌에 농부는 노력을 줄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보고를 under report the crop 이게 속이는 거야. 곡물의 생산량을 under report 어떻게 해요? 적게 보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10가마니가 나왔는데 지주한테 몇 가마니 주기로 했을 거 아니야 계약을. 근데 아유 사장님 올해 5가마니밖에 농사 못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럼 자꾸 평판은 떨어질 수 있겠지. 됐어? 그 다음에 A번 지주는 감시한다. B번이 뭐였어? 지주가 누구를 감시해?
농부를 감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농부도 역시 땅 준다고 무조건 농사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베테랑 농사꾼이 있는데 우리 땅에 농사 좀 줘줘봐. 에휴, 김 사장님 땅에는 농사 안 줘. 그냥 농부도 뭐 해야 돼? 지주를 감시해야지. 저기 왜 또 전문 용어 써? 감찰은 뭔가 좀 검사가. 자, 마찬가지로 누구도 마찬가지로 땅 주인도 under maintain fences. 아까 방금 뭐 나왔지? 농부가 거짓 보고한다고 그랬지. 그럼 지주도 뭐 할 수가 있어? 유지하지 않을 수 있어. 울타리 이런 건 다 시설이니까 지주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 또는 ditches. 밑에 나오지 않아? 개천. 하천, 수로 같은 거 있잖아. 아, 개천은 이거야. irrigation system. 니네 혹시 사회 시간에 관계 시설이라고 배웠어? 네. 도랑이고 도랑에 물 빠지는 게 irrigation이야. 관계 시설 관리해줘야 돼. 그럼 농부와 지주 행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들은 will be made 이루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 농부나 지주들 who attempt to gain on each other's expense 서로의 비용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농부와 지주들은 아마도 다른 놈이 거부할 것이다. deal with them. 그것들을 미래에 다룬다는 걸 거부할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 이렇게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될 수 있어? 파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때 뭐가 집행을 시작해? 맨 처음에 나오지. 시장의 규제. 정부가 하는 게 아니야. 정부가 하는 거겠지. 시장 규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판치면은 국가의 농업이 망하니까 예를 들자면 국가가 강제로 개입해서 지주로서 당연히 이거 시설 고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니네가 이해하기 쉬운 부동산으로 얘기할게. 부동산 전세를 줬어. 전세집 자체 관리는 누가 맡아야 돼? 집주인. 집주인이 맡아야 되지. 근데 집주인이 수도도 안 고쳐주고 세입자한테 뭐 보일러도 안 고쳐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 그때 국가에서 어떻게 해? 강제로 집행하는 거지. 근데 과거에는 이게 뭘로만 운영이 됐어? 평판 자본으로만 운영이 됐어.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 계약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규제가 바로 집행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지. 자, 조금 경제로서 어려운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잡아봤고 그 다음에 이거 영석이 옛날에 M4번 한 거 같은데 기억나는지 한번 봐봐. 4번 문제 한번 풀어봐. 내용이 기억나는지 보면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용은 금방 파악이 될 거고 문제도 풀려야 돼. 기억나냐? 네. 니네 3학년 거 할 때 이거 시험 범위 들어가지 않아? 공포 졸라다.
자 볼까? Watch the birds in the backyard. 뒤뜰에 있는 새를 한번 살펴봐라. 만약에 하나의 새가 startle, 깜짝 놀라다야. startle. 깜짝 놀라서 날아가면 다른 놈들이 will follow, 따를 것이다. 기다리지 않고 주변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야. 평가하다. 평가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어? Whether the threat is real. 그 위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기 위해서. They have been infected. 중요한 단어 또 infected. 감염이 된 것이다. 바로 감정적 contagion. 고사 한번 알아야 돼. 전염. 감정 전염이 핵심이야. 감정 전염. 자, 그 다음 마크가 나왔어. 이 문제가 되게 쉬웠던 게 마크는 궁금해했다. 수능지문 이렇게 안 나오지. 마크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궁금해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 B번 보니까 장기적 연구 프로젝트에서 마크가 했다. 프로젝트에서 했고 궁금해해야 되거든. 그러니 이거랑 이건 뒤집어지면 좀 이상하다는 거 느껴졌으면 B부터 먼저. 그래서 이걸 보고 장기적인 연구의 프로젝트에서 바로 마크라는 사람이 했던 뭘 가지고 했어? 그의 학생들의 일부와 함께 무엇에 대해서? 패턴에 관해서 anti-predatory scanning, 포식자를 막는 검색의 패턴에 있어서 연구를 한 거야. by Western Evening Grosbeak, 서양 아침 콩새 얘를 가지고 이 연구에서 어려운 거 있어? 안티하는 거 프레데이터 포식이지. 쉽게 말하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스캔하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야. 끊임없이. 자, 그들은 발견했다. 발견 사실을 가지고 이 발견은 그냥 팩트를 본 거 아니야. 이것 때문 아닐까? 라고 궁금해한 게 뒤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발견했느냐? 새들, 원으로 둘러싼 새들은 좀 더 조정 능력이야. coordination.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본대로 행동하진 않잖아. 뭔 말인지 알아? 뭔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조정력을 발휘하잖아.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이거 나가잖아? 그럼 내가 무서워서 나갔다는데 니네가 나가는 거 보고 옆에를 보겠지. 보면서 뭐야 저 혼자 지랄이야. 이러면 가만히 앉아있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 내 신체를 뭐 한 거야? 무조건 따라하지 않고 조정을 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딱 붙어서 둘밖에 없어. 근데 얘가 튀어나가. 그럼 나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나도 같이 뛰어나서 너 왜 따라 나왔어? 네가 나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원하고 직선이 그게 달라. 일렬로 쓴 게. 그래서 원으로 있는 애는 뭘 보여줘야 돼? 좀 더 많은 조정 능력이 있어. 뭐 할 때? 스캐닝 할 때 누구보다 feeding in a line, 일렬로 서서 먹이를 먹는 애들보다. 자, 일렬로 쓰면은 뭐 누구만 보여? 옆에 애들만 보여. 쟤들이 나란히 있다고 쳐봐. 옆에만 보여. 원으로 둘러서 있으면 저놈 다 보인다고. 오케이? 그래서 마크는 궁금해한 거야. Whether the birds, 그 새들이 in a line, 한 줄로 서 있는 새들이 좀 더 두려워하는 건지 이것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flockmates, 때 무리를 지은 친구들이 were doing,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여서. 감정 전염은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마도 for 개인적인 그 콩새들에게는 in a linear, 일렬 줄로, 이게 array가 배열이니까 linear, 직선형 배열로 있는 콩새들에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except, 누구 빼고는, 그들의 가장 인접한 이웃들 빼놓고는 감정 전염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야. 마지막에 C번에서 그 직선으로 선 새들은 who could only see, 오로지 그들의 가까운 이웃들만 볼 수 있었는데 not only were, 부정어니까 도치된 거야. 그것들은 덜
조정 능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스캐닝할 때 또한 좀 더 긴장을 했다. 그들의 신체와 머리 위치를 계속 바꾸면서 상당히 누구보다 원으로 둘러싼 애들보다 더 살펴야 되는 거지. where 거기서 그 원형에서는 원형 둘러쌌을 때는 가능했다. 각각의 콩새가 모든 다른 그로스픽 콩새들을 보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고개를 많이 안 움직여도 쉽게 하면 이거야. 원으로 둘러서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다 보여. 보고 옆에 놈이 뭐 어떤 한 놈이 저 혼자 저러나? 아 다들 그러나? 확인이 되거든? 근데 옆으로 서 있으면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움직이고 살펴야 된단 말이야.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안 그러면은 그냥 옆에 놈의 감정 조절에 따라서 그냥 날아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말이 뛸 때 요거 가리는 거 봤어? 아예 가려버리지. 이거 왜 가리겠어 눈? 이거 봤어? 말 뛸 때 이렇게 얇은 네모난 걸로 말 눈 이렇게 좌우로 못 보이게 하는 거? 왜 그렇겠어? 말은 되게 예민한 동물이야. 그러니까 본인이나 상관없이 옆에 말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바로 즉각 반응한다고. 감정 전염이 이루어지는 동물이라고 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렇게 뛰다가 이거 없으면 뛰다가 옆에 나랑 경쟁하는 말이가 확 그러면 에이 하면서 옆으로 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수는 이 눈을 일부러 가리는 거야. 옆에 놓으면 아예 보지 못하게. 그럼 오로지 앞에만 보고 뛰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예, 가끔 영화 보면은 말 옆에 이렇게 눈 가리개가 있는 거야. 말이 상당히 예민한 동물이야. 비둘기가 원으로 서 있냐 일로로 서 있냐? 걔네는 그냥 뭐 아무서 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새들이 원으로 안 서거든. 홍새는 원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일렬로 있잖아. 정규줄 같은데 그지? 그래서 새들의 대가리가 계속 움직이는 거야. 좀 더 반응이 묵혀져. 그럼 사자가 무리를 지었을 때 왜 느긋하겠어? 원으로 있어. 거의 원이지. 한 무리가 이렇게 휙 눌러서 이렇게. 응?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런 얘기를 하지. 콩새를 가진 실험을 통해서 알았다. 자, 5번 한번 봐. 5번. 내가 지금 해석은 해주고 있으니까 먼저 풀어보긴 해야 돼. 5번.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보세요. 있어? 원뿔 원.
자, 일단 정답은 CBA야. 선생님 맞았어? 내용이 좀 괜찮았는데 만약에 학습이라는 게 가정법이야. 단순히 accumulate 뭐하다 축적하는 문제라면 사실의 목록을 자 그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학습을 한다는 게 우리가 매번 새로운 것들을 축적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어떤 차이도 만들어지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presented with information that is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or totally new information. 그러면 절대로 어떤 차이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에게 제시된다면 present A with B가 A에게 B를 주다니까 뭐가 제시된다면 그저 약간만 다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또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에 관해서 우리에게 제시된다면 그건 무슨 얘기야? 비록 이 if가 이거 중요했는데 양보의 뜻이 있어. if가. 그래서 여기 잘 넘을 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실의 목록을 그냥 축적만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비록 어떤 정보, 약간 다른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약간 다른 정보일지라도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더라도 절대로 어떤 변화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학습을 생각해봐. 매번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하지. 그지?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거 그것도 새로운 거지. 또 새로운 정보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별로 차이가 있어 없어? 없다고. 여기에 응? A가 있어 우리 머릿속에. 그럼 B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고 A 다시는 조금 다른 거지. 근데 만약에 전제 조건에서 이게 그냥 계속 어쨌든 누적이 된다 그러면 A가 있고 플러스 뭐 B 플러스 A 다시 이렇게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뭐야? 총량은 두 개가 되는 거야 어쨌든. 하나 있다가 어? 이거 근데 어때? A하고 A 다시지. 비슷하지? 그럼 이게 실제로 니네가 생각을 해봐. 이게 2냐? 합쳐지면 결국 1.5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정보면 한 2가 되겠지만 근데 저기 전제 조건은 조금만이라도 다르면 아니면 완전히 다르면 그래도 별로 둘 사이 이것과 이것 사이 2라는 건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던진 거야. 이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학습이라는 게 무조건 새로운 배운 것들이 계속 누적된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이미 아는 것과 비슷한 게 들어오든 완전히 모르는 게 들어오든 차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 볼까? 니네 예를 들어서 통계 회계랑 사회 과목이 연관이 있어 없어? 경제 사회 과목과 연관이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통계 회계를 전혀 안 배운 애가 사회를 배울 때 하나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미 통계를 배웠던 애가 그 사회적 경제 현상의 통계를 받아들일 때 어때? 똑같이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온전한 하나가 아니지. 절반만 들어와도 되는 거지. 이미 기존에 어떤 밑바탕 지식이 있으니까. 됐어? 이건 반대의 가정이야. 마지막에 나오지만 전혀 차이가 없다. 알고 있는 게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게 들어오든 새로운 게 들어오든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거야. 만약에 그냥 누적이면. 됐나? 그런데 사실 그렇단 말이야. C번으로 가서 각각의 사실 아직도 그 조건이야. 알든 모르든 각각의 사실들은 단순히 저장된다. separately. 어떻게? 전혀 상관 없이. 여기서는 앞에 배운 게 있든 없든 또 다른 걸로 저장이 된다 이 말이야. According to connectionist theory. 이게 연결 이론이야. 연결 이론에 따르면 하지만 나왔어. 그렇지가 않더라. 같지 않더라. 우리의 지식은 구성이 된다.
into는 변환이니까 우리의 들어오는 지식은 구성이 정리가 되어서 어떤 패턴이 되는데 활동의 패턴이 되고 그리고 매번 우리가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배울 때면 언제나 we have to modify 변형시켜야만 한다. 그 오래된 패턴들을 so 어떻게 하기 위해서 so as to in order to랑 같대 keep the old material 그 낡은 개념들이 머릿속에 유지되도록 뭐 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서 이게 뭐야? 쉽게 말해 이거 어렵게 써놨지만 쉽게 말하면 새 거 배울 때 기존의 걸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고 기존의 것 중에서 새 것과 맞아떨어지는 걸 수정해서 남겨놓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누적이라는 게 그냥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하고 새로운 정보가 합쳐지고 그게 또 덩어리가 되고 또 들어와서 뭐야 마치 차흙 덩어리가 불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게 학습이란 말이지 어? 앞에 걸 밀고 새 거 넣고 앞에 거 밀고 새 거 넣고 가지고 있는 거에다 붙이고 또 원래 있던 것은 틀렸으면 빼내고 이렇게 덩어리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B로 가면 그걸 뭐라고 해? 삭제 추가가 아니고 뭐야? adjustment 조정이지 어? 난 이렇게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약간 이런 거였네 하고 이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야 그 조정은 분명히 가장 적어진다 언제? 그 새로운 정보가 오로지 약간만 새로울 때 그럼 조정의 양이 적겠지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when it is compatible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양립할 수 있는 밑에 나와 있냐? 양립할 수 있는이 뭐야? 보안돼. 둘 다 같이 있어도 된다고 우리 지구상에 이준서와 이승민은 양립할 수 있는 존재인가? 승민이는 양립할 수 있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너 살아있으면 나는 너 사는 동안은 내가 살 수가 없다 양립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양립할 수 있을 때도 조정의 폭은 크겠어 적겠어 양립이라는 게 뭐야? 기존의 생각과 새로운 정보가 둘 다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그럼 둘 다 양립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조정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 무엇과 what you already know 아는 것과 양립 가능할 때 그때 어떤 것? 조정의 폭이 크다고 작다고 그래서 올드 패턴들은 need 오로지 약간만의 조정이 필요하다 to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여기서 잠깐 설명하면 그거야 얘네가 수능 지문 읽다가 기존에 어떤 아는 내용이 나왔을 때 쉽게 풀리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 어디서 내가 봤는데 그럼 어때? 그 지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니네가 약간 지식을 수정하기만 하면 돼 그때 요게 조금 달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조정이 아니지 그럼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야? A로 가면 어떤 정보가 나와야 돼? 만약에 우리가 trying to understand something totally new 아까는 처음에 뭐라 그랬지? 약간 다른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첫 번째 과정은 차이가 없다 그랬지 근데 사실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trying to understand something totally new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약에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need to make a larger 더 큰 조정이 필요하다 to the units of the patterns 그 패턴의 유닛들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요구하는데 변화를 요구하지 엄청난 수의 연결의 그 강력함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단단하게 지식이 있었는데 새로운 지식이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이게 끊어지고 완전히 다 해체되고 새로 들어와야 된다 어렵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렵다 그리고 피곤한 과정이다 그래서 님들아 이게 강력하게 연결된 걸 뭐라 그래?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제거하면 이 기존의 생각을 다 없애야 되지 그지? 그래서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바뀌는 게 오래 걸린 거야 또 사이비 종교 마찬가지야 근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쉽게 못 빠져나오는 줄 알아? 만약에 네가 30년을 그 종교를 믿었어 그럼 모든 지식이 종교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 어떤 종교 우리 교주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고 다 세팅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지식이 근데 지금까지 네가 믿은 게 가짜래 그럼 내 머릿속을 어떻게 해야 돼? 다 털어야 되지
그럼 내 인생이 부정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어떤 편이 마음이 편해. 그치? 맞지? 그런 거야. 그걸 뭐라 그래? confirmation bias. 확증 그냥 편향이야. 자신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면서도 100개가 아니라 그러고 1개가 맞다고 해도 그 1개를 믿어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휴거 얘기했잖아. 휴거라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어. 휴거. 구원의 날이 되면 여기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로 그냥 올라간대. 그럼 못 올라간 애들이 남아있는 이 지구가 지옥이 된다고 믿기 종교. 그래서 그건 진짜 심각했어.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어차피 하늘 갈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교주가 2000 그때 몇 년이었어? 2000 몇 년인데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랬어. 내일이면 이제 하늘로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 이거 믿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그 교회당에 모여서 그 영시만 기다렸다고. 그때는 다 올라갈 테니까. 철저하게 믿고. 올라갔겠네? 왜 시간이 지났어.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했어? 그럼 이래야 되잖아. 교주가 딱 나타났어. 인자한 모습. 아니 교주님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가 하늘로. 걱정 말아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셨다. 더 착한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인간들이 휴거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20년인가 시간을 더 주셨다. 그때까지 우리 더 참자. 이런 거야. 신도들이 어떻겠어? 그걸 믿는 편이 편하지. 역시 우리 교주님입니다. 하느님 또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라고. 그 종교. 그 사람의 심리는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니네 공부할 때도 수년 동안 이게 맞다고 배워온 부분을 누가 와서 아니라 그러면 기를 쓰고 싸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학습의 아이러니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니네들 도움이 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니네가 책을 많이 읽는 게 왜 도움이 되는 거야. 책에 있는 내용이 틀리지 않았고 거기에 누적 뭔가 여러 가지 지식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관련된 어떤 학과 정보가 나오면 바로 매치가 되면서 약간만 수정하면서 그 지식이 커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예 담쌓고 있으면 남는 게 없다고. 공부가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수학이 힘들어. 선생님 지금 수학에 담쌓고 살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내일부터 선생님 뭐 수학 시험 본다고 나한테 무슨 뭐 부등식부터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수학 문제, 수능 수학 준비하자 이러면 난 힘들지. 왜 지금 완전히 나는 수학을 새로 해야 되니까. 이해가 어렵다고 하는 건 나 이거 곱하기 나 수학 이런 건 알았는데 이거 어렵네. 어려운데 약간 이거 수정이 어려운 거지 너희한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그럼 운동하던 애들이 왜 공부 힘들지 않겠지, 연승아? 힘든 거야.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거야. 운동하면서 공부는 전혀 그쪽 뇌가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걸 받은. 니는 어찌되었든 승민이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수학을 했잖아. 어쨌든 운동한 게 아니고. 야, 이거 내가 시연을 해봤거든. 일주일 유료더라고. 말해볼까. 공부는 참 잘 되겠더라고. 그래서 니들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찾아봤는데 메모리 워드라고 있어. 그건 뭐야? 캐시보카라고 있거든. 캐시워크처럼. 요거 좋은데 이거 오류가 났더라고.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 지금 되나 모르겠어. 이거 공짜거든? 공짜인데 내가 해보니까 거기 항목에 고3 수능 어휘 이렇게 딱 매뉴얼이 있더라고. 그거 누르면 계속 심심할 때마다 단어 시험 보게 하거든? 요 두 개는 이건 유료니까 그냥 내가 배우겠다고 돈 내는 거니까 그런 게 없는데 이거는 모으면 커피 쿠폰 단어 하나당 맞출 때마다 1캐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캐시워크 만보기처럼 모아서 추천인 아이디가 있는. 아니 추천인 아이디 하면 그 아이디 치면 니네한테 1000점 들어갔는데. 내가 한 잔에 5,000 캐시인가 그러는데 1000 캐시하고 뭐야 처음에 신규 그러면 500 캐시죠. 1500 캐시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 이거 어차피 그냥 단어 외울 때도 쓰는 거 한번 해봐. 아니 이게 그냥 아무 영어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처음에 설정할 때 고3 수능 영어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이거 무료로 체험해봤거든. 선생님 이제 평가 딱 나오더라. 나의 실력은 상위
당이 3.9%였나? 2.9%였나? 나오는데. 그래서 저거는 유료인데 돈을 내고 한 달에 9,000원인가. 문법도 이렇게 영작 하는 것도 연습하고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단어 학원에서 외우는 것도 겹쳐 어차피 학원 시험 보는 거. 저 제목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어휘학습 어플리케이션 그 앱스토어에서 치면 딱 나오니까. 아니 심심하면 뭐해? 그리고 저거 뭐야 위젯 설정하면은 잠금하면 볼 때마다 또 뜨니까.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다 그렇게 해서 외운 단어가 수능을 딱 나와가지고 어? 해결되면 좋잖아. 특히 너. 해봐 한번. 그렇지? 자 그렇게 하고 내일 특강 1시 반이야. 늦지 않도록 하고. 숙제 검사를 못했네. 나라에. 고생했어.